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강 수업을 온라인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은 모든 반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5강은 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는데 지금 아무튼 5강은 모든 반이 등교 수업, 6강은 모든 반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7강도 온라인이고 그 다음에 8강, 9강, 10강이 전에부터 얘기했던 한실 수업인데 한실 수업 전에 아무튼 이 7강, 6, 7, 8강이 순서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이냐 등교 수업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기준은 8강 그 한시 첫 수업을 반드시 등교 수업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수업을 온라인 등교 수업 순서를 이렇게 좀 바꿔서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선생님이 안내하는 대로 온라인 클래스에 나와 있는 대로 차례대로 들어주면 되고 등교 수업 때는 선생님 수업하는 대로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TV 방송을 익히는 한자오이 6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상을 보고 오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긴데 다 볼 필요는 한 절반 정도 보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지에 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1번, 2번, 2번 그 뭐 이 문제 있죠? 뭐 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산과 물에서 싸웠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를 묻는 문제. 거기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가 알고 싶은 한자도 다 메모가 될 거예요. 물론 많이 봐서 많이 보고 많이 찾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영상 보고 오는 걸로 하고 자, 보고 오면 됩니다. 자, 영상을 보고 왔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익히기 1번 1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퀴즈 하는 문제에 보면 이 성어가 나왔죠. 답이 건곤일척이라고 중간에 나옵니다. 자, 이게 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건곤일척 이 말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알면 쉽겠지만 당연히.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어려운 성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문장처럼 항우와 유방이 해하에서 펼친 건곤일척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죠. 제일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문장을 선생님이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저 전투가 끝나고 나서 저 승부가 결정 난 다음에 중국의 주인이 바뀌죠. 한 나라가 중국 전체의 주인이 되는 중요한 전투가 해하에서 있었던 싸움이었는데 그 장면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한자 성어가 바로 건곤일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건곤일척을 한번 적어보도록 잠시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시 문장에 그 빈칸 갈로를 나왔으니까 음을 먼저 한번 봅시다. 건, 곤, 일, 척, 건곤일척 이 말하기가 지금 영상에서는 되게 어려웠죠? 자, 그러면 한자로 한번 적어볼까요? 한자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자 밑에도 있죠. 예시 한자가 원래 많이 지금 이 자료가 많이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이거.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제 항상 이제 한 장으로 끝내려고 하다 보니 한자를 하나밖에 지금 보여주지 못하네요. 아무튼 첫 번째 한자는 지금 밑에 보면 말을 건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르다도 됩니다. 말을 건자 보통 이제 피부가 건조해 뭐 습기가 있니 건조하니 습도가 높니 뭐 이런 말 할 때 그때 이제 말을 건자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예시 단어에도 보면 건배라는 말은 잔을 마시고 이 술잔을 말리겠다. 다 마시겠다는 의미인 거죠. 건조, 건달, 건달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 말을 가져온 거라서 이건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얘기해줘. 건달바라는 그 신에 대한 얘기에서 나온 말이고 건초는 풀을 말린 거죠.
자, 아무튼 여기서는 말을 건이라고 보통은 이제 말을 건자라고 이 한자를 얘기하는데 자, 건곤일척 할 때는 하늘 건이라고 해야 됩니다. 뜻이 하늘. 실제로는 건곤을 붙여서 많은 표현을 씁니다. 여러 가지 표현에 건곤을 붙여서 쓰는데 왜냐하면 건은 하늘 건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자를 적으면 곤은 땅 곤자입니다. 땅, 흙. 그래서 건곤을 왜 붙여서 많이 쓰냐 하면 우리 그 동양 사상에 보면 뭐 음양오행, 그 다음에 뭐 팔괘, 뭐 이런 뭐 약간 이론적인 거. 우리 태극기에 있는 팔괘, 지금 화면에 보면 태극기가 보이죠? 태극기 보이는데 이 태극기에 지금 4개의 괘가 있죠. 건곤감리라는 괘가 있고 이거 말고도 또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다 외우지 못하면 한번 외워봤다가 또 까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태극기에 있는 건곤감리가 대표적인 먼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 아무튼 이 건곤이 그 8개의 순서에 따라서 건곤감 이렇게 읽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말할 때도 쓰기도 하고 순서를 적을 때도 건곤 이렇게 나갈 때가 많고 하늘 땅을 붙여서 써야 되는 말이 있으면 건곤을 붙여서 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천지를 붙여 쓰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자 한일자, 그 다음에 던질척. 자, 획순이 지금 한 번 더 써볼게요. 지금 잘 안 써져서 선생님 다시 썼는데 여기다가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위에서 넷, 다섯. 가로획. 그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제 에워싸 하는 거죠. 에워싸고 속에 하나, 둘. 속에 획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에 큰 대자를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서 볼 수 있으면 한자 쓰기가 어렵지 않은데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이렇게 자, 이게 던질 척자입니다. 뭐 수류탄을 투척한다. 오물을 투척한다. 던질투, 던질척. 투척, 수류탄 투척, 뭐 투포환을 투척한다. 뭐 이런 말 쓰기도 하고 자, 아무튼 뜻을 적어보면 한일 그 다음에 던질척 한일 던질 건곤일척 이 설명을 하려면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 유래를 보고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겉뜻 속뜻. 자, 봅시다. 겉뜻은 하늘이냐 땅이냐를 두고 건곤이죠. 하늘이냐 땅이냐 두고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한 번 던지면 결정이 나버리죠. 주사위는. 그죠? 물론 이제 양쪽에서 한 번씩 던지면 다를 수도 있지만 한 번 던져서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로 결정하자 하면 결정할 수 있는 한 번의 승부라는 의미로 씁니다. 자, 그러면 속뜻을 한번 적어볼까요? 승패, 이기고 지는 것, 승패. 뭐 승패라고 해도 되고 성패, 이루냐 못 이루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승패 흥망을 걸고 단판 승부일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둘이 지금 건곤일척 대결 한번 하자. 싸워놓고 한쪽이 졌는데 한 번 더 해. 이러면서 건곤일척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단판, 한 판의 승부로 누가 이기냐 지느냐, 누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결정일 때 그게 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이럴 때는 쓰면 안 어울리겠죠. 매우 중요한 그때 건곤일척을 쓰면 되고 항우와 유방도 그 전쟁 한 번으로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했죠. 중국 대륙을 두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 그 장면을 표현할 때 건곤일척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많이 했던 거죠. 자, 사진 밑에 봅니다. 태극기 그림이 있는데 건곤일척 할 때 보면 우리 교실마다 또 태극기가 다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좀 태극기를 좀 이해하고 있는가? 태극기는 좀 특이한 모양의 국기 아닙니까? 다른 나라 국기 보면 삼색기가 많잖아요. 이렇게 발음이 좀 그랬는데 세 가지 색깔로 그냥 가로냐 세로냐 이런 국기들이 많고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 어때요? 태극기를 보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태극 문양 자체가 동양의 어떤 사상을 담고 있구나. 음과 양. 그러면 이 네 가지
이 검은 줄은 뭘까? 흰 바탕은 평화이겠지?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양사상에서는 이게 이제 팔괘라는 거에서 네 가지를 골라서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에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오랜만에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네요. 자, 우선 쓰기는 다 됐죠? 요거 닫고, 자, 선생님 찾아보니까 이게 제일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왼쪽에 보면 이 우리나라 초기의 태극기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가 쭉 있고, 이런 변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우리가 보고 있는 태극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팔괘가 뭘 의미하느냐? 자연과 계절과 방위와 오행. 오행은 이 동양에서 말하는 오행이라는 것은 이 천지의 모든 물건이나 물질들이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금속이냐, 흙이냐, 물이냐, 뭐 불이냐, 뭐 어떤 성분이 많이 있느냐, 성질을 갖고 있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없는 게 나무죠. 나무목. 그러면 이게 여러분 우리 달력 보세요. 월 1월 빼고 1월 빼고 그러니까 요일은 일요일부터 원래 시작인 거예요. 1월 해 일자에 달월자잖아요. 그래서 양과 음을 벌써 얘기하는 거예요. 동양사상에 음양사상이 지금 요일에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화부터죠. 화, 수, 목, 금, 토 아닙니까? 화, 불 있죠. 리에 보면 불 있죠. 자, 리에 보면 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때 물 있죠. 감. 그죠? 자, 화, 수, 목은 가운데인데 지금 가운데는 태극기는 없으니까 생략돼 있고, 그 다음에 금, 쇠붙이, 쇠 종류, 금 종류. 그 다음에 토요일 아닙니까? 땅, 흙이죠. 이거 흙. 자,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요일에도 동양의 음양 오행 사상이 다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럼 우리 태극기 얘기를 해봅시다. 태극기를 여러분 그리기를 많이 어렸을 때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숫자로 보면 줄 3개짜리 여기 3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4야. 3, 4 여기는 5죠. 여기는 6이죠. 그러면 3, 4, 5, 6 3, 4, 5, 6 3, 4, 5, 6 이렇게 외워놓으면 그릴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 4, 5, 6 하면 어떤 모양인지를 내가 그릴 수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원래 8개의 순서는 건곤감리라는 말을 쓴다 했죠. 그러면 건곤감리는 뭡니까? 이거부터죠. 자, 곤, 감, 리.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3, 4, 5, 6 맞춰서 건곤감리면 좋은데 이건 또 다른 거야. 그래서 아이고, 자, 곤, 감, 리. 건곤감리는 또 순서가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하면 너무 많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하늘이라고 돼 있고 건은 하늘 건자였어요. 땅은 땅건자죠. 자, 이거 봅시다. 하늘 빨간색. 그 다음에 땅이죠. 그 다음에 감은 뭐라고 돼 있어요? 물이라고 적혀있죠. 우리 학습지에는 보면 물이 아니고 달이라고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분류를 정확하게 따지면 근데 지금 학습지에 있는 거 쌤이 우선 넣고 보니까 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리는 해 이렇게 적어야 되고 그러면 물하고 불은 뭡니까? 이 물하고 불은 아까 얘기했던 거 그죠? 오행 중에 두 가지 물의 성분, 불의 성분 이렇게 갔으니까 건에도 하늘이 아니라 금속, 세부치라고 적든지 여기도 땅이란 말보다는 흙이 낫죠. 흙이라고 적어줬으면 좋았는데 좀 안 맞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여주는 요게 제일 맞아요. 제일 맞고 뭐 이걸 여러분이 외울 수는 없겠죠? 방송이 나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다시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학습제로 다시 되돌아가서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 땅 했으니까 여기는 달, 여기는 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물, 불이 아니고. 만약 여기를 물, 불 적었으면 여기도 하늘이 아니라 쇠, 금속, 그 다음에 땅이 아니라, 땅은 맞죠. 뭐 이렇게 해줬으면, 흙이라고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3, 4, 5, 6. 3, 4, 5, 6으로 쓴다. 그 다음에 순서는 건곤갑니다. 뭐 이런 3, 4, 5, 6
건곤감리. 이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알래요 말래요? 시험 문제 낸 적 있는데 제일 간단한 걸로. 자, 모르겠네. 자, 아무튼 요것도 한번 관심 있게 요런 수준에서 뭘 상징하는지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함께 이렇게 2번 이어서 하면 되겠죠?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예시 문장. 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이건 어른들께서 TV나 방송 같은 데 보면 산전수전 공중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에서 싸운 거. 산에서 싸웠다는 건 아니에요. 땅 위에서 싸웠다는 의미. 땅 위에서 싸우는 거, 물 위에서 싸우는 거, 하늘에서 싸우는 거를 다 얘기해서 산전수전 공중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산전수전이라는 성어가 이미 있어요. 적어 봅시다. 산전수전이 있고 옛날에는 공중전은 없잖아.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산전수전만 있었죠. 그러다가 요즘 사람들은 왜 공중전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말을 재밌게 만들려고 산전수전, 공중전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예시문장을 쌤이 그렇게 요즘 쓰는 말로 만들어봤지만 사실은 이건 없어야 되는 거죠.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여사는 어떻게? 사기꾼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경험이 많은 거야. 전에도 속아봤다든지 들은 말이 많이 있다든지. 그래서 속임수에 안 넘어간 거죠. 자, 그러면 산전수전이 무슨 뜻이냐? 자, 한자를 한번 써보고 다시 봅시다. 산은 첫 번째 매 산자입니다. 요즘은 산을 매라고 하지 않으니까 전에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매라고 해야 돼요. 두매 산골 할 때 어이로 매라고 해도 된다고 돼. 어떤 데는 그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이제 그냥 산이라고 하니까 뭐 함지산 하지 함지산을 보고 매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산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 자, 전자는 자, 싸울 전자입니다. 싸울 전자는 실제로 싸운다, 전쟁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스포츠 경기할 때 결승전, 뭐 예선전, 중결승전 이런 말 쓰죠. 그 경기라는 의미로 싸울 전자를 많이 쓰고 있죠. 좀 바꿀 수 없을까? 그 다음에 물수 산전수전 전자 천천히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필기 검사를 했는데 같은 한자를 반복했는데 두 개 다르게 쓰는 사람이 한 자리에서 천천히 잘 보고 써주세요. 무작정 막 그냥 칸만 채우는 게 아니니까. 자, 뜻은 싸울 전 그죠? 산전수전. 자, 겉뜻 보겠습니다. 산에서 싸우고 물에서 산에서의 하면 좋은데 선생님이 좀 빼먹은 것 같아요. 산에서의 싸움과 물에서의 싸움, 산전수전 됐죠. 자, 속뜻 세상의 온갖 고난을 다 겪어서 세상 일에 경험이 많다. 뭐 지식이 많다도 될 수 있고 경험이 많다도 될 수 있고 뭐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거를 산전수전이라고 하느냐? 그냥 전투도 힘든데 산에서도 싸웠다, 물에서도 싸웠다, 산에서 싸웠다, 물에서 싸웠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속뜻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자, 산전수전 됐죠? 자, 그러면 오늘의 성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자, 1번. 빨리 하고자 하면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친단 말입니다. 빨리 하고자 하면. 빨리라는 뜻의 한자가 뭘까요? 빨리. 하고자 한다 그랬죠. 그래, 하고자 한다가 먼저 해석되고 이게 두 번째 해석됩니다. 그래서 음을 적으면 하고자 한다. 하고자 할 욕. 그 다음에 빠를 속.
우리 자동차 속도가 빠르다, 속력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못한다 그랬죠. 그 부정하는 말이 먼저 해석되고 이루지 못한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부달, 욕속 부달. 아닐 불자가 불이냐 부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한자를 쓰면서 수업할 때 선생님이 얘기하겠다 했는데 한자가 한 번도 안 나와. 아직까지 나올 때 곧 나올 거예요 아마. 욕속 불달이 아니고 자 왜냐하면 이 한자가 불자이기 때문에 아닐 불자인데 뒤에 한자의 음이 지금 요 디귿이죠 디귿. 요거 때문에 앞에 한자를 부로 읽습니다. 불달 어색하기 때문에 부로 바꿔 받침을 안 붙이고 읽는 게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라. 유언비어다. 이렇게 말하죠. 근거 없이 생겨나는 말과 떠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소문. 소문. 쉽게 생각하면 소문. 3번 1일 여삼추. 하루가 3년과 같다. 1일 하루. 자, 여자가 같을 여자죠. 여자가 같을 여자입니다. 그러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같다. 1일이 3추와 같다. 자, 그러면 여기서 3추는 뭐 추가 가을 추자인데 그렇죠? 가을 추자인데 농사를 예를 들면 가을 거지를 다 하면 농사 끝나죠. 근데 3번 가을 거지를 하면 3년인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왜 춘추라는 말도 나이라는 말 대신 춘추라고 할 때도 봄과 가을이거든. 봄과 가을. 가을,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고. 그래서 추를 가지고 나이나 해를 나타낼 때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되는 거죠. 3년, 3추가 3년. 하루가 3년과 같다는 말은 시간이 빨리 간단 말이에요? 안 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와, 시간이 정말 안 가네라고 할 때 1분이 1년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뭔가를 간절히 기다린단 말이죠. 너무 애타게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아. 1분 같지가 않고 1분이 10분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빨리 마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종이 안 쳐. 1분이 5분, 10분 같이 여겨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뭔가를 애타게 기다린다. 간절히 기다린다. 4번. 번개의 빛과 부싯돌의 불꽃. 한자 그대로입니다. 번개불. 그 다음에 부싯돌. 부싯돌은 돌을 부딪혀서 불이 반짝하고 나는 거. 그게 부싯돌이잖아. 그래서 번개 전자죠. 전광, 빛광자. 번쩍 순식간에 사라지죠. 뭐 번쩍 할 때 그 속도가 뭐 지구를 7바퀴 뭐 7바퀴 반 뭐 하여튼 뭐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니까 부싯돌의 불꽃 그래서 석화 돌불 돌에서 나는 불 그래서 석화는 부싯돌의 불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광석화 같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언제입니까? 매우 짧은 순간을 얘기하거나 또는 신속한 행동, 움직임이 와 정말 정광석화 같다 너 이렇게 얘기하면 행동이 빠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정수리 정자입니다. 자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 정수리라고 하게 되면 머리의 제일 높은 곳 여기 뭐 한의학에서 선생님 잘 모르지만 한의학에서는 여기 정수리 맨 끝에 여기에 100가지 혈자리가 모여있다. 100가지가 모여있다. 그러니까 100회 뭐 이런 말을 쓴다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냥 들은 얘기에. 그래서 아무튼 응급처치 상황에 여기에다가 뜸을 뜨면 뭐 좋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잘 모르니까 하지는 못하죠. 아무튼 정수리 정자. 산의 정상. 그 다음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총리 이런 사람들이 회담할 때 정상회담. 정수리 정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정문. 자, 여기서 문은 진짜 그 대문할 때 문, 현관문 할 때 문인데 어떤 한 자리 뭐 이것도 되죠. 정수리 자리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침, 하나의 침.
자, 침자는 바늘. 바늘 침자고, 침은 우리 아까 한의학 얘기했지만, 한의학에서 침 놓는 거, 그 침은 그냥 침이라고 하죠. 그 침은 침이라고 해도 됩니다. 입에서 흘리는 침 말고, 바늘침. 자, 정수리에 한 대의 침을 놓는다. 따끔하겠죠? 그래서 뜻이 뭐다? 남을 훈계하는 따끔한 뭐, 아이고, 색깔을 괜히 바꿨네. 조언, 충고. 그래서 듣는 사람을 하여금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크게 뉘우치거나 반성하게 만드는 그 조언, 충고를 정문일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하면서 내가 자네에게 정문일침할 게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받는 사람은 무슨 잔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일침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인데 상황에 따라서 뭐 그 말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쓰는 사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자, 문장으로 맞춰보고 마칩니다. 1번, 식사종이 울리자. 식사종이 울리자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막 번개같이 식당으로 달려가더라. 요즘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학교의 풍경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순서대로 먹긴 했지만 그래도 먼저 가면 그 반에서 제일 먼저 먹든지 뭐 이럴 수 있었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 뭡니까? 전광석화 같이 뭐 야구 뭐 스포츠 경기할 때도 전광석화 같은 움직임으로 상대 진영을 뚫고 나갔다. 드리블을 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2번 뭐뭐뭐라 하였네. 그렇게 서두르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두르다가 오히려 이루지 못해. 이 말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의 빈칸은 욕속 부달. 빨리 하고자 하면 오히려 이르지 못한다. 이를 달자. 3번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근거 없는 말들이 돌아서 뭐 이런 것들을 뭐라면 유언비어 비슷한 말이 많죠. 뭐 부언 거짓말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들이 가담항설 유언비어 부언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해 줄게요. 거짓말과 관련된 한자성어 많이 있습니다. 4번 자 이상가족 상봉행사 이건 뭡니까? 지금 북한 남한 그죠? 그지?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대한민국이랑 예전에 이제 헤어진 가족들 만나게 해주는 그런 장소가 있는 곳에는 어떤 심정으로 만나겠습니까? 수십 년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년대에 전쟁이 있었으니까 지금 70년 만에 만나고 70년이 넘었죠 이제. 전쟁 끝나고까지 치면 70년 정도. 아무튼 1일 여삼추 되겠습니다. 1일 하루를 뭐처럼 3추 3년처럼 애타게 기다렸다. 마지막 5번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고치지 않고 반복한다는 것은 뭔가 좀 자극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 김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부장으로부터 뭐를 받았습니까? 충고를 받겠죠. 자네 너무 그렇게 소홀히 하는 거 안 되네.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충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정문일침 어울리죠. 정문일침.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학습지 내용은 다 끝냈고 수업 시작할 때 쌤이 얘기했던 거 수업 등교 온라인 이렇게 좀 수업 순서 그러니까 지금 6번인데 7, 8, 9, 10 이렇게 차례대로 안 갈 수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나중에 수행평가 칠 거는 8, 9, 10 한시 수업 했는 걸로 수행평가를 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중간고사는 없으니까 시험 잘 치고요. 그 다음에 중간 기말 사이에 수행평가 있고 필기검사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잘 관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 추석 잘 보내요.